안녕하십니까. 소공TV 박병희 중개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중개사의 장점을 알아봤어요. 그러면 어디나 일장일단이라고 단점은 꼭 존재하게 되겠죠. 오늘은 지난번과 달리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단점이요. 자, 첫 번째 단점은요. 공휴일 반납, 주말 휴일 반납. 요게 가장 컸습니다. 제가 지금 중개사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요. 토요일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공휴일도 거의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통 일반적으로 다 같이 쉬고 그러잖아요. 그게 보통 구정, 그리고 추석, 그리고 신정 정도? 요 정도만 쉬고요. 나머지 빨간 날이 완전히, 저희에겐 무의미한 날이라는 거. 그게 가장 큰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상당히 적어져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을 손이 많이 가는 여자분들의 경우, 이제 자녀가 뭐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라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점은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경쟁 과다 스트레스가 대단히 셉니다. 스트레스 압박이요. 어떤 점이 그러냐면요. 우리 회사 다닐 때는 보통 협업체제로 가거나 아니면 어떤 하청을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솔직히 여러 하청업체의 견적 비교를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상식과 기준선 안에서 결정을 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부동산 시장에 어떤 분은 이걸 정글이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 정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예, 그 표현을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입에서 다 씹어서 목구멍 넘기는데 그걸 다시 빼가지고 채간다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그 정도로 내 손님이 돼서 다 된 것 같은데도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기고요. 제 손님이 저희 집에서 다 보시고 나서 다른 데서 계약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금, 가계약금이 들어가는데 너무 비싸게 하셨네요. 그래서 그걸 취소시키는 경우도 발생되고요. 별의별 스트레스가 다 발생이 됩니다. 이게 회사 생활을 오래 하신 남자분들, 40, 50대 남성분들은 굉장히 그 스트레스에 대한 좀 상처가 커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남자분들이 많이들 그만두시는 경우가 이 바닥에서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찮으신 분들도 여기서 그렇게 바뀌는 분도 계시고 또 안 그랬던 분이셨는데도 점점 이 본성이 드러난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변질되는 경우도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경쟁 과다의 스트레스를 두 번째로 꼽았습니다. 네, 세 번째 단점은요. 생각보다 적은 수익 그리고 높은 폐업률을 뽑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중개사 요율을 보면은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야, 뭐 한 번만 해도 막 연봉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돈 주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더더군다나 박리 담에면 모르겠는데 횟수가 굉장히 적어요. 어쩌다 한번 계약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거 하나가 그냥 끝이라는 거죠. 그게 여러 번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가 끝인 경우도 많아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수입이 높지가 않다라는 점이 그렇고요. 자,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보통 서울이나 수도권들 다 보시면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좋은 자리는 부동산이 있죠. 상가에서 제일 좋은 자리는 보통 부동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비싸요. 월세 들어가고 광고비 들어가고 거기다 요새 마케팅 비용 많이 들어가거든요. 다들 스마트폰으로 보시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한 그 광고 비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털고 나면 사실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게 가장 단점이고 어떤 분들은 그 월세도 내기가 힘들어가지고 폐업하는 경우도 계속 적자 보다가 폐업하는 경우도 흔한 곳이 바로 이 업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지 않은 수입과 생각보다 높은 폐업률을 세 번째로 고르게 됐습니다. 자, 뭐 기타 다른 단점이 되게 많아요.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중개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영업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가치 공통되는 단점이라 제가 따로 언급은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급여,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로 계속 생활하시던 분이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자영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단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해보고 창업에 대한 것을 잘 알아보신 다음에 접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중개사에 대한 단점도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장단점을 비교해서 단점이 나한테 별로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요. 장점이 나한테 메리트로 다가오면 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단점이 나한테 너무 심각하고요. 장점이 나한테 별로 득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이 업종은 여러분께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2회 합격자분들 보시고 잘 선택하셔서 어떤 길로 진로를 결정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